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오 닥터준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지마쇼의 닥터준 조준호입니다. 네, 저희가 1부에서 케이스를 가지고 네. 막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 소화불량 가지고 뭘 저렇게 요란스럽게 검사를 하고 뭘 저렇게 해야지 돼. 그냥 나는 정띵환 이걸 네. 먹으면 이제 다 해결되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결되는 분들도 있지만 뭘 해도 안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런 분들이 비율이 더 많고 어디에인가 떠돌아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 문제는 내가 이 왜 이 검사를 해야 되냐? 네. 그럼 평상시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검사까지 하게 되느냐를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2부에서 그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장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내가 움직여 가 이런다고 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세운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니까 자율신경이라는 게 필요한 것까지는 알겠어. 네. 그게 척추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해를 하겠어.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들이 뭐냐? 탈수가 왜 관련이 되냐? 네. 뭐 세포 기능 뭐 탈수 검사를 한다는데 그럼 왜 검사하냐?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탈수가 왜 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가? 네.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세포가 하나가 태어나서 결국에 그게 평생 쓰다가 죽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계속 갈아내지고 또 좋은 세포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제 네. 이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장세포는 하루에서 3일이라는 그렇죠. 수명이. 그러니까 하루에서 3일이니까 자꾸 관리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먹는 거에서 피가 되고 살이 그리고 되고. 피가 돼서 살이 돼가지고 걔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이 되는데 그게 되려면 결국에 뭐가 좋아져야 되냐? 혈액순환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혈액순환. 그렇죠. 그럼 혈액순환이 안 된다. 근데 그게 장만 안 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죠. 없죠. 네. 결국에 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 가깝게는 뭐 장 주변이겠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결국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혈액순환 관점에서만 한번 뒤집어도 이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되는데 자,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일단 장으로 가는 혈관이 열렸다 닫혔다 이걸 적절하게 잘 해줘야 되겠죠. 네. 두 번째는 이 안에 이 관만 넓으면 뭐예요? 이 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내용물이 중요한데 그 내용물의 90% 이상이 다 물이라는 사실. 그래서 장 안에 내용물이. 장 안의 내용물이. 그러니까 장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 혈관의 내용물들이. 네. 그죠? 그래서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을 텐데 그 성분들이 나한테 필요한 성분들이어야 되는데 그게 찌꺼기가 너무 많다? 그 찌꺼기들이 그러면 결국에는 어디를 돌까요? 장에만 있을까요? 온몸을 다 돌겠죠. 온몸을 다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요즘 뭐 장 뇌축, 장 피부축, 뭐 장 호르몬축, 장은 모든 기관과 연결이 돼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장의 소화 기능이 좀 떨어졌어. 그냥 나 요즘 뭐 약 먹으면 조금 괜찮아졌다가 또 뭐 3일 안 좋으면 또 먹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자꾸 반복되는 어떤 문제가 있다. 그거는 나 내부의 어떤 문제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 문제들이 결국에는 전체 건강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혈액순환의 관점에서 또 설명을 하셨는데, 네. 또 이제 점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점막은 미끌미끌하고 축축한 게 주 성분이에요. 뭐 안에 만져보면 이제 입부터 이제 점막이 시작이 되는데, 그 점막의 성분의 95%가 물입니다. 근데 이 물이라는 게 줄줄줄 흘러나야 되는데 점막은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붙어 있도록 하는 게 그 5% 당 단백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뭐 당 단백과 물이 이제 적절하게 섞이면서 이제 뮤신이라는 걸 만들어서 장을 이제 덮게 되는데요. 이런 기능들이 잘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장은 안전하게 소화를 할 수 있고 흡수를 잘 할 수가 있거든요. 또 그렇게 되어 있어야지만 균들이 잘 살 수 있어요. 균이 어디에 사느냐? 따뜻하고 영양분이 있고 축축한 곳에서 잘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점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아까 혈액순환도 결국은 자율신경이랑 관련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 또 탈수까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또 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몸에서 혈액이 흐르는 가장 이제 많은 단일 기관 중에서 양으로 따져가지고 가장 많은 혈관을 보유하고 있는 곳. 결국 그곳이 이제 혈액순환이 네. 필요하고 탈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인데, 장, 간, 폐, 콩팥, 뇌. 이런 순서가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혈액순환을 가장 많이 이제 받아야지 되는 곳인데,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또 탈수라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혈액에 지저분한 것들이 너무 많고 필요한 거는 별로 없고, 이랬을 땐 장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100%라는 건 없지만 이건 진짜 100%인데요. 장의 문제는 100% 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문제가 간까지 가게 되면 혈액순환의 문제, 이게 100% 이제 관련이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혈관들하고 다 합쳐봤자 이게 초격차로 이제 벌어지는 차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 건강을 잘 유지를 했을 때 내 몸의 독소도 잘 해결할 수 있고, 내 건강을 잘 지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이제 나쁜 균이 잘 살 수 있는 점막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나쁜 균을 검사를 하려면 보통 우리가 이제 옛날에 왜 기생충 검사 이런 거 하면 그렇죠. 대변으로 대변 받아가고 이제 거기에서 뭐 뽑아서 이제 검사를 하듯이, 균도 요즘은 대변을 받아가지고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왜 대변으로 균이 있는 거 없는 걸 검사하지 않고 소변을 받아가지고 검사하냐. 이제 유기산 검사인데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간편하지 않습니까? 간단하죠, 사실. 간편하지만 한번 하면 되니까.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일단은 검사하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서 작용하고 있냐 작용하지 않느냐도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일단 유기산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내 세포뿐만 아니라 뇌하고 같이 살고 있는 미생물들, 말하자면 뭐 곰팡이도 포함이 될 거고, 아니면 세균도 될 것이고, 어떤 원충들, 이런 애들의 모든 이런 유기물들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유기산이라고 하는데, 그 유기산이 결국에는 혈액을 돌아서, 즉 우리 몸의 세포들이 다 지나가가지고 쓰이게 된 결과다. 말하자면 시험을 한번 싹 본 거예요. 시험을 다 본 다음에 나온 결과값이 소변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실제로 유기산, 소변을 통해서 나온 결과는 실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결과다. 그래서 이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치료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대변으로 검사를 그 균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있기는 있지만 얘가 영향을 줄지 안 줄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나랑 직접 관련된 일에만 스트레스 받지 안 관련된 일에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나쁜 균이 만들어내는 그 독소가 흡수가 돼서 혈액으로 가고 온 몸을 다 돌고 그리고 결국은 찌꺼기로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소변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소변을 보면 얘가 한 바퀴 다 돌고 내 세포를 다 망가뜨리네. 이걸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산 검사를 통해 가지고 진짜 문제를 타격을 심하게 입었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또 중금속이 또 한몫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금속은 검사를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이제 중금속이라는 것 자체가 뭐 우리가 뭐 탄광촌이나 이런 환경들이 조금 안 좋은 곳에서 계신 분들만 생길 거라고 하지만 저희 경험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봐도 전 국민의 90% 이상은 일단은 중금속에 노출되어 있다. 노출. 그리고 어떤 성분에 따라서는 100%라고 검사가 나오기도 할 정도로 너무나 흔해 빠져 있는데 이 중금속이라는 것 자체가 금속이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서는 금속을 못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금속들이 실제로 우리 몸에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이 중금속, 무거운 금속이거든요. 그 중금속이 실제 나한테 대사에 돌아가는 것들에 필요한 것들의 자리를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사부터 이제 삐걱거리게 되는 거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것들 복구를 막고, 특히 신경계통을 교란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중금속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또한 간편합니다. 머리털이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죄송합니다만 머리털, 모발을 통해서 검사하는 게 아주 간편하게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내 몸에서 현재 문제를 일으키고 있겠냐 없겠냐는 거는 혈액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혈액과 모발로 중금속을 검사를 하는데, 네. 난 뭐 중금속에 뭐 내가 노출이 되겠어. 네. 나는 도시에 살고 뭐 공장 근처에 간 적도 없고 네, 막 네.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제 수는 어디에서 옵니까? 생선에서 오죠. 예전 같은 경우에 생산이지만 요즘은 뭐 없는 것 같아요. 다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한 30년 전에는 공식이 네. 있었거든요. 네. 수는 생선, 뭐 카드뮴은 공장 폐수, 네. 뭐 납은 염료, 뭐 크롬은 뭐 도금, 뭐 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공식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공식이 없다. 없다. 어디에서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많이 들어와 있다. 네. 안전한지 아닌지 확인을 꼭 해봐야 된다. 네. 그래야 진짜 문제를 네.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이제 혈액으로 이제 검사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 요즘은 이 약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니까 네. 그 머리털을 다시 나게 하는 것도 그렇죠. 중금속을 빼면 더 도움이 된다. 네, 만약에 네. 있다가 할 때 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이런 다양한 검사들을 통해서 실제 내 몸에 공격을 받고 공격을 어느 정도 내가 이겨내는지 네. 또 못 이겨내는지 이걸 꼭 파악을 해야지만 식물의 뿌리를 살리는 것처럼 네. 우리 몸에 그 근간이 되는 네, 건강의 근간이 되는 장을 살려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냥 간단하게 소화가 좀 안 돼요, 뭐 더부룩해요, 뭐 네. 이렇게 이제 말은 쉽게들 하지만 그걸 원인을 찾아내고 회복을 시키는 데는 굉장히 이제 여러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다 좋아집니까? 이렇게 하면은 다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분들은 원인을 결국은 못 찾아가지고 네. 고생을 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치료들도 하긴 하지만 이 자율신경 치료에 좀 더 집중하는 이유는 네. 내 몸 스스로가 좋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자연 치유력의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치료를 받았을 때는 저 효과 잘 모르겠다. 여전히 뭐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네. 이런 분들이라도 보통은 이제 3개월, 6개월 정도 지나가면서 몸이 점점 회복이 되고 결국은 내가 이제 좀 조심하는 기간이 조금 더 늘고 신경 쓰이는 시간이 조금 더 늘긴 하지만 보통 사람들보다 길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호전이 된다. 네. 그래서 치료받을 때는 이제 저희한테 불평하시는 분들도 네. 있거든요. 근데 한 1년 뒤에 어깨가 아파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 네. 다시 물어보면 그때 소화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때요? 기억을 못 하시죠. 네. 제가 지금은 소화 안 되는 일이 없는데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많단 그렇죠. 말이죠. 제가 그런 말을 했던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자율신경의 치료를 이제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네.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에게 좋아집니다. 네. 지금은 그렇지만 더 좋아지실 네. 겁니다라고 이게 호언장담하는 그런 이게 치료법을 같이 하려면 꼭 전척주 엑스레이 사진이 필요하다라는 네. 걸 꼭 말씀을 드리면서 2부 1부에 대한 소화 불량 그 케이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게 지금은 소화 불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네. 사실 뭐 저희가 거의 한 400편 가까이 지금 네네.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 400편 내용들이 거의 이걸로 요약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케이스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새해 들어서 계속 이제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요런 케이스들을 앞으로 계속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가 쉽고 혹시 내 상황과 비슷하다면 꼭 이런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